자, 우리 오늘 삼각비 부분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강의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는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단원 자체가 그렇게 쉽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라서 강의만큼 좀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지만 항상 늘 시간이 빠듯하죠. 네, 아무튼 열심히 오늘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3학년 2학기 거 삼각비. 3학년 2학기 그 3학년 1학기 거보다 거의 양쪽으로 봤을 때 한 65%? 한 70%도 안 돼요. 진짜 양이 적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중3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어트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내용이 적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만 봐도 분량이 엄청 적습니다. 눈에 띄게 적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눈에 띄게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삼각비의 뜻 보도록 할게요. 삼각비의 뜻. 자, 우리가 일단 삼각비라는 이름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삼각비. 다음 저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쪽 방으로요. 네. 자, 삼각비. 이름에서부터 좀 느껴지는 그 아이의 정체성이 있죠. 이 뭐 좀 어떻게 쪼개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삼각하고 비로 쪼개서 보면 될 것 같죠? 삼각하고 비로 쪼개지는데 빨간 펜. 이 삼각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삼각형. 그다음 비는요? 뭐 몇 대 몇 하는 그 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삼각비는 삼각형 안에서 존재하는 변들 사이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 근데 뭐 그렇다고 직각삼각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말이 길어지니까 삼각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 사이의 길이 그것을 우리가 삼각비라고 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비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인,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세 번째 탄젠트. 물론 이제 이거 제외하고 시컨트, 코시컨트 자리 없으면 저쪽으로 미안해요.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등등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것의 역수들을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좀 되셨을 때나 배우는 거고 지금 딱 요 3가지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삼각비에는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이렇게만 쓰지는 않아요. 얘는 항상 그 뒤에 무언가를 들고 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 각이에요. 각. 그러니까 사인, 각 아니면 사인 각도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사인 30도, 사인 60도, 코사인 50도,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각을 지칭하는 거니까 예컨대 이런 삼각형에서 이게 A, B, C라고 할 때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각 뭐라고 불러? 각? 아니 각 요걸 지칭하는 걸 뭐라고 요걸 어떻게 지칭해? 각? B 이걸 지칭해 달라고 요거를 지칭해 달라고 각 B 그렇죠? 각도 말고 각 B 각 A, B, C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요걸 우리가 각 B 이걸 각 C 이걸 각 A 이걸 각 C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걸 우리가 각 B라고 표현을 하듯이 여기에다가 이제 사인 A, 사인 B, 탄젠트 B 등등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일단 표현법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표현법에 대해서. 자, 그런데 도대체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녀석들일까?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제 얘네들 정체, 표현법에 대해서 좀 살짝 안내를 해줬던 거고 이 사인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걸 뜻합니다. 자, 일단 직각삼각형을 먼저 커다랗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인이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예요. 자, 다시 뭐라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자, 이 그림에서 빗변과 높이가 각각 뭐예요? 빗변은 AB, 그다음 높이는 AC입니다. 근데 진짜예요? 뭔가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게 높이가 아니고 뭐냐? 이게 빗변이 아니고 뭐냐? 당연히 빗변과 높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네가 세워져 있는 그 방향? 뭐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역할이 살짝씩 달라져요. 너네들은 이걸 밑변, 이걸 높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고개가 돌아간 어떤 친구한테는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일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느냐 아니면 AC가 바닥에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B가 되겠죠? B, A, C. AC가 밑변이 될 수도 있고 높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를 할 때 우리는 AB분의 AC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AB분의 BC를 해야 되느냐? 그건 그림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헷갈릴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합니다. 어떻게 그림을 놓았을 때의 빗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방향,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세우는 방향에 대한 명시적인 조건을 달아놔요. 그게 뭐냐? 우리 아까 전에 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항상 그 뒤에 각이 붙는다고 했죠? 몇 도라고 붙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어떤 꼭지점을 가지고 각 그것에 대한 사인값, 각 그것에 대한 사인값, 뭐 각 그것에 대한 탄젠트값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슬쩍 배웠는데 우리가 각 A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A와 직각을 바닥에 깔고 논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각 B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지금 그림처럼 각 B랑 직각을 바닥에 깔아둔 채로 논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삼각형이 세워지는 그 방향을 미리 명시해놓고 그걸 가지고 빗변, 높이, 밑변을 따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그림으로서는 우리가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논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sin B, 코사인 A, 탄젠트 B를 논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네, B. sin B, 코사인 B, 탄젠트 B에 대해 논하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싹 다 지우고 일단 얘부터 먼저 정의를 할게요. sin A라는 건 무엇이냐? A와 직각을 바닥에 깔고 있는 여기가 A가 되겠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뭐 사실 B랑 C는 뭐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으니까요. 자, A가 바닥에 있는 그 직각 삼각형에서 얘는 빗변이고요. 얘는 높이고요. 얘는 밑변이죠. 그때 빗변분의 높이, 즉 요거를 우리가 보통 C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요거를 A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B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C의 대변이라서 C, A의 대변이라서 A, 대변, 뭐 B의 대변이라서 B, 뭐 요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알파벳으로 놓는다면 이 sin A 같은 경우에는 C분의 얼마? A. 그 다음 얘는 코사인은 C분의 B. 그 다음 탄젠트는 B분의 A.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 값으로,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값으로,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 값으로 이야기하기로 약속해놨습니다. 뭔가 좀 낯설 거예요.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내가 왜 그 녀석들의 비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논하는지도 사실 조금 잘 모르겠고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단 정의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일단은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이 얘기를 조금 종합해보면 삼각 B라는 것은 직각 삼각형 내에서 존재하는 각 변들 사이의 길이 B를 우리가 요약해서 삼각 B라고 이름을 정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존재하는 각 변들 사이의 B, 그게 삼각 B다. 그런데 이제 이때 삼각 B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정의해놨다. 이걸 왜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나도 몰라요. 왜 사인을 하필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는지 몰라. 그리고 코사인도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왜? 모르지. 그게 정의야. 일단은
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빗변, 높이, 밑변이 될 수 있는 건 빗변은 고정된다 하더라도 높이와 밑변이 될 수 있는 건 얘가 세워진 방향에 따라서 좀 제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A에 대해서 논할 때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놓고 보겠다? A와 직각을 바닥에 깔아둔 이 그림을 보고 거기서 높이와 밑변을 정한 상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논하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그림에서는 A가 높이고 B가 밑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C분의 A,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값, C분의 B,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값, 그 다음 B분의 A, 밑변분의 높이의 값을 탄젠트 A라고 정의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참고로 만약에 내가 코사인 B, 뭐 탄젠트 B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거라면 당연히 이 그림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B랑 직각을 바닥에 깔아두게끔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C가 되고 B가 될 수 있게 B랑 직각을 바닥에 깔아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에 B가 되고 얘가 C가 될 텐데 그때 참고야 참고 사인 B의 값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C분의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B의 값은요 C분의 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A분의 B가 되겠네요. 묘하게 달라졌죠, 그쵸? 사인이 무조건 C분의 A인 것이 아니라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A가 되느냐 B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C분의 A냐 C분의 B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아까 사인 30도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30도랑 직각이랑 바닥에 깔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 있는 이 길이분의 여기 있는 이 길이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뭐 이거 A, B, C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C고 여기가 뭐 B가 될 테니까 C랑 B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C분의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겠다고 하는지 이제 뭔가 좀 표현법이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럼 시간 살짝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지금 칠판에서 했었던 말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읽고 스스로 정리해보세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실시간 이해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요. 살짝 일시 정지할게요. 자, 다들 이제 공부가 끝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자, 뭐 중요한 이제 질문 하나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 추가로 메모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우간다 친구들도 이제 이게 뭔 메모인지 모르실 테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사인 A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사인 A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그냥 빗변분의 높이에서 5분의 3이라고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사인 A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돌려야 된다. A랑 직각이 바닥에 깔리도록. 그러면 그때는 빗변은 5로 고정되지만 더 이상 높이가 3이 아니라 이젠 4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5분의 4라고 대답하는 것이 여기서 맞다. 그런데 당연히 사인 B를 물어본다면 그럼 그때는 그냥 이 그림이 유효한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5분의 3이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코사인 B는 얼마입니까? 불러보세요. 코사인 B는 자꾸 얘기하셔야 돼. 틀리더라도 얘기해. 그 쪽팔린 감정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 자, 코사인 B는 5분의 4 좋아요. 여기서 이제 5분의 3이라고 얘기해도 뭐 틀리면 어때? 그쵸? 배우는 입장인데.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그럼 얼마일까요? 코사인 A 머릿속으로 싹 하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든가. 네, 얼마? 5분의 3. 5분의 3. 자, 그럼 탄젠트 B는 얼마입니까? 4분의 3. 4분의 4, 그쵸? 탄젠트는 4분의 3, 탄 B는 탄젠트 A는 얼마예요? 3분의 4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라고 잘 좀 외워두시는 게 일단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각이 무엇이냐, 그 각과 직각이 바닥에 깔린 그림을 내가 연상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은 무리 없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의 값을 잘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네, 좋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유치하지만 그래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좀 잘 외울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막상 볼 때는 유치해, 아직도 저런 게 통하는 줄 알아? 아재구만, 아재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유효하다. 나한테 이제 감사함을 가지실 거예요. 나의 그 부끄러운 쪽팔림 한 번으로 여러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겨주는, 난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거룩한 희생이죠. 자, 보십시오. 자, 사인이라는 게 빗변분의 높이잖아. 근데 자꾸 빗변분의 높이 하면은 막 말도 꼬이고 막 코사인이랑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인의 그 첫 글자는 S잖아요. 이 S를 쓴다 생각해봐. S 어떻게 쓸 거야? S 사인. 너네들 얼굴 안 나오잖아. 난 지금 굉장히 쪽팔려서 지금 귀가 빨개지는 느낌이야 지금. 사인, 알겠죠? 사인. 지금 C도 어거지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 그래, 니들 C 한번 해가지고 요거분데 요거라고 하면 해. C를 어떻게 쓸 건데? C가 이건데, 이건데 이거 어떻게 쓸 거야? C는 요거지. 코사인, 빗변분의. 괜찮지? 자, 이거 탄젠트는 뭔데? 탄젠트는 T이기 때문에 이거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탄젠트. 괜찮잖아? 얼마나 좋은 방법인데 이게. 자, 다시 뭐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응? 됐어요? 나 지금 굉장히 지금 부끄러워. 나 지금 귀가 빨개졌어 지금. 나 이거 몸살 나기 직전에 그 귀 상태일 텐데 이게 아마. 다 기억하시죠? 네. 사인이 뭐라고? 사인. 야, 이 왼수야. 들어와서 공부해. 자, 알았어, 빨리 들어가. 너희 변명이 모두 다 우간다 친구들이 듣고 있어 지금. 자, 다시 뭐라고요? 사인이? 사인. 코사인이?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끝. 응? 오케이? 다 됐죠? 그래요. 아이 부끄러워. 근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할 때 정의에서도 이거는 각 변들 사이의 길이 b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각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고, 각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는데 얘네가 어떤 특정한 그 삼각형의 크기, 그러니까 각 변의 길이,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나요? 그 길이 사이에 b니까 길이랑 관련 있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사인하고 왜 각만 써? 각 변의 길이까지도 써야지. 실제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삼각비는 이 삼각형의 각과 관련이 있는 거지, 이 삼각형의 크기, 한 변의 길이,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인 30도라고 했을 때는 30도랑 90도를 바닥에 깔아둔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도랑 직각을 바닥에 깔아둔 삼각형이 한두 개겠냐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조금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30도랑 직각을 바닥에 깔아둔 그 삼각형이 30도, 90도, 30도, 90도, 30도, 90도, 30도, 90도, 이렇게 30도, 90도를 바닥에 깔아둔 그 삼각형이 한두 개겠네요. 실제로 그때 빗변과 높이랑 빗변과 높이랑 빗변과 높이랑 빗변과 높이는 다 삼각형마다 제각각 다 다른데, 우리가 사인 30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에서 논해야 돼, 이 삼각형에서 논해야 돼, 아니면 이 삼각형에서 논해야 돼, 아니면 이 삼각형에서 논해야 돼, 아니면 사인 30도라는 것이 막 그렇게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당연히 하나의 값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어느 삼각형에서나 전부 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 삼각형의 이 삼각형의 크기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과만 관련이 있다? 각과만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의 크기가 아무리 커지든 아무리 작아지든 그때 이 삼각비의 값, 즉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그 값은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닮음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학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 2학년 2학기 과정 닮음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자, 닮았다라는 것이 뭐였어요?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닮음이라고 했잖아. 자, 요것이 예를 들어 2배 확대된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도 2배가 확대되고 당연히 높이의 길이도 2배가 확대됐을 거 아니야. 그럼 2배가 확대된 것뿐에 2배가 확대된 거, 그럼 당연히 그 결과는 어떻게 써요? 2배가 커진 것뿐에 2배가 커진 것, 결과는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 30도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그 어느 삼각형에서나 전부 다 일정한 값을 가질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바이블 포인트에 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미리 좀 했어요. 괜찮으시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사인 값은 오직 뭐에만 관련 있는 값이다? 각에만 관련 있는 값이다. 그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관계가 있었으면 이 표현에 길이에 대한 정보까지도 써야만 했겠죠. 길이는 상관이 없으니까 안 쓴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개념 콕콕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 답이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 답과 맞는지를 체크해보는 과정인 거니까 가볍게 풀어보시고. 문제 풀다가 이거 내 생각이랑 다른 것 같은데,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시면은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납득시켜 드릴게요.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 직각삼각형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2학년 2학기 과정 같이 동시에 수강하느라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엄마 깜짝 미안해. 자, 우리 높이라고 하잖아요. 밑변이라고 하고 이걸 빗변이라고 합니다. 각각 그냥 알파벳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때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은 그것은 c제곱이 나온다. 자,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c제곱이 나온다 라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결과만 알아두시면 오늘 이 단원을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2번 문제도 푸시면은 2의 제곱과 1의 제곱을 합치면 5죠. 그것은 BC의 제곱이다. 그럼 BC의 제곱이 5라는 것은 BC가 얼마라는 얘기야? BC의 제곱이 5라는 것은 BC가 얼마라는 거야? 우리 배웠잖아. 3학년 1학기 제곱 근데 루트 5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내게 협조적으로 바꿔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안 그리고 고개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목 디스크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림을 꼭 그려주세요. 그림을 새롭게 그리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직각과 기준이 되는 각을 바닥에 세팅한 그림을 그리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자, 2번 문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것만 살짝 바꿔가지고 보도록 하죠.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 루트 5.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를 궁금해하고 있죠? 그럼 그림 이렇게 세팅해야죠. B랑 직각이 이렇게 바닥에 깔릴 수 있도록 말이야. 아, A가 여기가 아니군요. A가 이쪽이네. 이 그림을 안 그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렸어야 됐어요. 이 문제를 풀고자 했다면 B랑 직각을 바닥에 깔아둔 이 그림을, 이 정상적인 모습의 그림을 그렸어야 우리가 어디가 밑변인지 어디가 높이인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잖아. 선생님 저 이거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냥 이거 어차피 이게 밑변이니까 이게 뭐 높이고 이게 뭐 밑변이겠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합니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구태여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걸까? 왜일까요? 이걸 납득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내 말 평생 안 들어요. 왜 굳이 안 그려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걸까요? 헷갈리니까 실수 안 해요. 네, 여러분들은 100문제 풀어서 100문제 다 맞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그냥 대부분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1%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요. 아, 선생님 안 해도 되던데요? 그래, 몇 개는 되겠지. 근데 그거 진짜 여러분들이 안 그리고 100문제를 풀었을 때 100문제 전부 다 맞출 것이라는 것에 내 목숨 걸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해서? 자신 없잖아. 불안하잖아. 그럼 그 불안함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면 뭐 그럼 다 맞출 수 있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아까 그놈보단 잘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간절함을 갖고 있어야만, 그 겸손함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못 풀까봐가 아니야. 이 문제 풀 수 있는 건 다 알아. 다만 그 90 몇 번째 아니면 70 몇 번째 아니면 뭐 한 20 몇 번째 그 행위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바로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사인 값은 루트 5분의 1, 코사인 값은 루트 5분의 2, 그럼 탄젠트 값은 2분의 1. 바로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개념 1 하나 공부하는데 거의 30분이 지났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역시 그럼 그렇지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높일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삼각비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하나 알아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특수한 각의 뭐 혹은 특수각이라고도 하는데 삼각비의 값. 자, 여기 지금 뭐 표가 나와 있어요.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표가 나와 있으면은 이거 외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외웠다간 나한테 아주 그냥 엄청나게 괴롭힘 당할 겁니다.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메모리를 아껴두십시오.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근데 외우면은 더 빨리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판단도 그에 필적할 정도로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어요. 그 연습을 해주시면 굳이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은 사실 구독료를 내는 입장이 아니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뭐 내가 유튜브를 뭐 자주 봐서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했다. 아니면 뭐 내가 넷플릭스를 너무 사랑해서 넷플릭스를 이제 내가 구독하고 있다. 자, 근데 이거 구독료 꽤 세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만 원이라고 합시다. 2만 원. 자, 매 월마다 2만 원씩 내야 돼. 당장엔 지출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이거 1년만 모아봐도 벌써 12 곱하기 2 하니까 24만 원이잖아. 이거 10년 동안만 봐도 240만 원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넷플릭스를 평생 구독할 수 있는 권리를 50만 원에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구독하실래요? 아니면 그거 영구권을 구입하실래요?
나라면 영국권 구입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미 넷플릭스에 지급하고 있는 돈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 원이 훌쩍 넘을 거거든. 난 한 6년 전, 7년 전부터 구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6년 전부터 구독하고 있었고 지금 한 2만 얼마 정도쯤 되니까 그냥 2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24 곱하기 6 하면 벌써 얼마입니까? 와, 150만 원이 되네. 대박. 50만 원이면 꿀이지 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구독과 연구 획득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완전히 원리를 이해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냥 이거를 외우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2만 원만 내면 되는 걸 50만 원을 내가지고 미쳤다고 그렇게 저기에 25배나 넘는 금액을 내고서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2만 원 구독료를 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잠깐 하고 말 거면 잠깐 보고 말 거면 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넷플릭스 그렇게 막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뭐 예를 들어 옷땡 게임 막 이런 거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딱 한 달만 구독하고 싶어. 그럼 50만 원짜리 누가 사? 2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딱 몰아보기 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고 그냥 해지하면 되잖아. 이것도 현명한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만 공부하고 졸업할 거예요? 그거 아니라 평생 할 거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독이 아니라 영구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2만 원보다 5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50만 원이 결국 많은 비용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야. 이거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비용 별로 안 들 수 있어. 근데 얘를 외우면 비용은 많이 들 거야. 그런데 얘를 외우는 선택을 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돼.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였지? 맞아 그랬었어. 선생님 몇 번 하다 보면 외워지던데요? 진짜? 그냥 기억력이 살짝 조금 더 높아졌을 뿐이지 그거 언젠가 또 까먹어요. 또 외워야 된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걸 꺼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수능? 아니면 학교 내신 시험? 그걸 꺼내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그거 어디서 보상받을 거야? 보상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외우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샘솟을 거야. 숫자도 막 그렇게 단순하고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데 절대 이런 건 외우면 안 된다. 외워야 될 건 따로 있다. 대표적으로 뭐? 내가 항상 외우라고 하는 거 있잖아. 대표적으로 정의.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외우는데 메모리를 잔뜩 써도 이게 굉장히 빠듯할 거예요. 그리고 목차 같은 거, 큰 뼈대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죠. 그 옆에 살 붙이는 건 우리가 따로 판단을 하면서 해나가지. 알겠죠? 자,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걸 자꾸 외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꼰대 같은 잔소리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해하는 게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 자, 일단 우리가 정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좀 크게 하자. 왜 깜짝이야? 자, 일단 정삼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커다랗게 그리자.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자, 정삼각형. 자, 이 정삼각형 ABC를 그려놓고 이 정삼각형을 반으로 뚝 잘라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쓱 직각이 되게끔. 그리고 한쪽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지울게.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원래는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A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상관없잖아? 2라고 할게요. 2.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2. 그럼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겠어요? 1이겠죠. 왜요? 정삼각형도 나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자른다. 뭐 각을 2등분한다? 아니면 중선을 그린다? 아니면 수선을 내렸다? 뭐 세 개 선이 다 똑같은 거잖아. 내가 수선을 내렸으면 얘는 2등분할 것이고 각을 2등분했다면 여기는 뭐 수선이기도 하고 2등분할 것이고 뭐 등등. 이 세 개 선이 모두 다 같다라고 했죠. 어쨌든 내가 지금 수선 쫙 그렸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요거는 이 전체 절반이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길이는 1. 자, 난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 얼마야?
예. 아, 설마 2 빼기라 하신 거 아니죠? 아, 네. 얘 제곱은 얘 제곱과 얘 제곱이랑 그 더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제곱하면 4, 얘 제곱하면 1, 얘 제곱하면 3이 나와야 되겠지. 제곱해서 3이 나오는 건 루트 3. 그래서 1, 루트 3, 2라는 길이 b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 등장합니다. 자, 다시 정삼각형을 반으로 잘라요. 원래 A라고 일반화시켜서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럼 그냥 괜히 식만 복잡해질 뿐이니까 어차피 정삼각형은 다 모든 도형이 다 닮았잖아요. 확대 축소하면 그냥 다 포개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길이가 2인 정삼각형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가 2면 여기는 1이고 여기가 1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높이가 루트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울게요. 쓱. 얘가 C라고 하자.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었잖아요, 그치? 요거 몇 도야? 맞아. 이거 60도야. 요거는요? 이건 30도지. 여러분들은 30도, 60도, 90도로 이루어진 흔히 삼각자에서 많이 봤었던 그 형태의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낸 거고 그 직각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길이 b가 1대 루트 3대 2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자, 다시 뭐라고?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 다시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 근데 여기에서 꼭 청개구리 같이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정수가 더 편해서 그냥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외우고 싶은데요. 하지마. 내가 그렇게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1대 2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이런 것들을 혼동해서 하시는 분들이 꼭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요거 얼마야? 1대 2대 1대 2대 루트 3 해서 틀리는 놈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이 뭐? 이게 209도 버렸으니까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하다 보니까 그냥 1, 2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병적으로 루트 3이라고 막 쓰고 막 이게 왜 루트 3이야? 루트 5지. 자,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면 그럼 그게 뭐가 좋으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야. 1대 루트 3대 2 하니까 그럼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애들이 쓰겠지. 아니야. 1대 루트 3대 2는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버전이야. 그러면 얘 1대 루트 3대 2라고 외운 친구는 작은 것부터 작은 것, 중간 것, 큰 거 이 순서대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되는 아이거든? 그럼 이걸 보고서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면 이 친구는 수학을 할 게 아니라 잠깐 안과 갔다 와야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길이가 이게 길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중간 거라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럼 그 친구는 눈이 안 좋은 거지 그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라고는 안 하실 거야. 1대 2대 루트 5라는 게 더 입에 착한 기겠죠. 1대 2대 루트 5.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다? 1대 2대 루트 3 아니야.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 자, 다시 어떻게? 1대 루트 3대 2. 다시 어떻게? 1대 루트 3대 2.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30도, 45도, 60도가 특수각이라고 했잖아. 이 삼각형으로 몇 도랑 몇 도에 대한 삼각비를 알아낼 수 있을까? 30도랑 60도. 오케이, 끝. 벌써 지금 두 칸이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이 세 칸 중에 우리는 두 칸을 지금 채운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 그 다음에 여긴 또 45도, 아니?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탄젠트 45도, 그 다음에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 이렇게 총 9개의 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벌써 이 그림 가지고 뭐랑 뭐를 채울 수 있다? 요거랑 요거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럼 사인 30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그림을 어떻게? 이거 이대로 두지 마. 어떻게? 돌려서. 네, 돌려서 그려요. 이렇게. 자,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 3대 2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30도 표시할게요. 아직은 연습 중이니까 헷갈리니까 직각도 친절하게. 자, 그럼 사인 30도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이거? 사인 30도 불러봐. 이건 우리 시력 검사야. 자, 이 숫자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자, 다시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좋아요. 아, 괜찮아. 틀려도 돼. 이 부끄러움이 너를 성장시킬 거야. 자, 코사인 30도. 이게 2분의 루트 3. 자, 그다음 탄젠트 30도. 너 그냥 부르면 돼. 루트 2분의 1. 어?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요건 이제 우리가 유리화에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사인 45도. 이거는 우리가 아직 이 그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물음표야. 뭐 얘네들도 조금 이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선이 왜 이렇게 생겼어?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삐뚤어졌었군요. 반대편에서 보니까 이게 딱 티가 나네요. 내 손 그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자, 어쨌든 사인 60도. 이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요? 2분의.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요? 네, 루트 3.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는 행동으로부터 이렇게 60도랑 30도에 대한 삼각비 값을 구해냈습니다. 나 이 부분 이해 안 간다. 없습니까? 네, 그럼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45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그냥 해도 돼요. 이거 1대1이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45도 45도짜리니까 그렇죠? 90도가 45도 45도짜리 아니에요.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네, 그래서 45도짜리 직각 삼각형은 사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사각형 반으로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몇이겠어요? 1대 1대 루트 2. 오케이, 좋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되죠. 1대 1대 루트 2.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을 더하면 이거 제곱이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사인 값부터 전부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사인 45도 얼마? 불러보세요. 나 일시정지 아니야 이거. 자, 불러봐. 루트 2 9의 1.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루트 2분의 1. 자,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1. 오케이. 이 9개 값을 지금처럼 단 2개의 그림만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빠르게. 근데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 연습하면 빨라져. 자, 그림 지울게요. 이거 다 지우고.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 30도 하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납작한 삼각형 하나 그리세요. 조금 과장해서. 몇 대 몇이야? 이것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 1대 루트 3대 2. 이 길이비만 알아주세요. 길이비 하나만.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문제가 뭐였니? 코사인 30도였다? 자, 코사인 30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 끝. 자, 그럼 사인 45도가 얼마입니까? 라는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이 통통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리시면 됩니다.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자, 사인 값을 물어봤죠? 그럼 얼마? 루트 2분의 1. 자, 탄젠트 60도는 얼마입니까? 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우리는 길쭉한 삼각형을 생각하면 됩니다.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 좋아요. 탄젠트 60도 물어봤으니까 얼마? 얼마? 탄젠트잖아. 나 또 아까처럼 그림 그려야 돼? 응. 얼마? 루트 3.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인 몇 도 하는 순간 바로 그 몇 도랑 직각을 바닥에 깐 그림을 착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그림 그리는 게 뭐 해봤자 2, 3초밖에 더 걸리겠어. 그쵸?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살짝 몇 문제 연습해 볼 테니까 뭐 어디 여백 같은 데다가 조금 그림 그려가면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다 준비됐나요? 자, 다 준비됐어요? 자, 시작한다. 시작할게. 사인 60도. 그림부터 잘 그린지 볼 거야. 그림도 아직 못 그린 사람이 있어요. 60도가 얼마인지 몰라.
그림 그리는 연습부터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여러분. 이 글 듣고만 있으면 안 돼. 듣고만 있으면 안 돼. 자, 특징을 파악해. 60도를 바닥에 깔고 있으면 60, 90, 30일 거 아니야. 그 그림의 이미지를 상상하세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공부하는 방법이야 이런 것들. 어떻게 생겼겠어요? 60도랑 직각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겠어? 자꾸 표현을 해. 자꾸 이야기를 해. 입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입력 공부밖에 못하는 거야. 자,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백지 테스트를 시키는 이유는 출력 공부를 너무나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듣는 공부에만 익숙해졌어. 보는 공부에만 익숙해졌어. 너네가 표현하는 공부는 자꾸 안 한다. 이걸 자극시키려고 내가 계속 백지 테스트 시키고 계속 수업 때마다 물어보고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맨날 왜 대답 안 해? 왜 자꾸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 말을 한다. 틀릴까 봐요. 딴 애가 해주겠죠. 아니면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애 기다리려고. 이 셋 다 논리가 난 너무 형편없는 논리라 생각해요. 틀릴까 봐? 아, 너네가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응? 다른 애가 해주겠죠? 다른 애 그럼 구경하러 왔으니까? 뭐 다른 애가 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럼 니들이 부모님이야? 그 친구를 막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나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나의 공부를 멈춰서까지 그들을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어? 뭐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하셔야 된다. 틀릴까봐 두려워? 그럼 배움을 포기하세요. 다른 아이들을 기다릴 거야? 그럼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이랑 같이 사귀든지 말든지. 왜 공부하러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아가페야? 응? 무슨 뭐야 그 사랑의 그 여신이 또 누구지? 뭐 아프로디테인가? 아프로디테? 맞아요? 아프로디테 맞아요? 몰라 나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안 나죠. 그런 거 아니잖아. 응? 뭐 에로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입을 열어야 돼. 자꾸 입을 열어. 쪽팔린 거 감수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오직 너네만 신경 써. 자꾸 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시키니까 못 하잖아. 자꾸 말을 해야 돼.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고 틀리고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고 성공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다시 60도랑 직각 바닥에 깔면 무슨 모양이겠어요? 위로 뾰족한 모양이겠지. 그 이미지를 그냥 날고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이것부터가 시작이야. 60도랑 90도를 딱 바닥에 깔아놓으면 무슨 모양이겠어? 아, 위로 뾰족한 모양이겠지. 45도, 45도, 90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 무슨 모양이겠어? 비교적 좀 통통한 모양이겠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늘 갖고 놀았던 그 삼각자를 떠올려 보시란 말이야. 그 삼각자 가지고 맨날 손에 껴가지고 이러고만 있지 말고 그 삼각자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야. 그 삼각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걸 바탕으로 변의 길이 비를 탁탁탁 매기는 거예요. 그 속도가 3초 안에 나와야 돼. 그거 못할 거면 다 외워 그냥. 그러면 하수밖에 안 돼. 알겠죠? 자, 다시. 자, 60도 직각 바닥에 깐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과장해서 그려. 그래서 일부러 내가 과장해서 그리라고 한 거야. 근데 다 그림 그리는 게 정직하게 이런 그림 그리고 있어. 되게 애매해. 무슨 삼각형인지 모르겠어. 60도짜리야? 45도짜리야? 모르겠어. 너무 애매해. 대강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또 정삼각형으로 가지고 유도하고 있어. 안 돼. 그럴 시간 없어 우리는. 우린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직각삼각형을 원한다라고 이미 선언했잖아. 그럼 그 삼각형을 그려내야죠. 어떻게? 위로 조금 기다랗게 생긴 삼각형을 말이야. 조금 과장해서 그려도 괜찮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대 2. 근데 여기서 뭘 사인 값을 물어봤으니까 보고 부르는 거야. 시력 검사에 지금부터 2분의 루트 4. 이해됐어요? 자, 몇 번 연습한다. 탄젠트 45도는 하는 순간 바로 촥촥촥 해서 1 루트 2. 이 3초 안에 나와야 돼 이게. 코사인 30도는 하는 순간 바로 촥촥촥 1대 루트 3대 2. 이게 나와야 돼. 3초 안에. 탄젠트 60도는 하는 순간 바로 촥촥촥 1대 루트 3대 2. 이게 나와야 돼. 3초 안에 나와야 돼. 30초가 아니야. 3초 안에 나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림 그리는 것만 평가할 거야. 그림 그리는 것만.
종이를 하나씩 줄게. 너는 여백 부족해. 자, 여러분들 혹시 골든벨 알아요? 골든벨? 도전 골든벨 압니까? 알고 있어요? 도전 골든벨? 네. 아 몰라? 그 프로를 몰라? 하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왔었어. 혹시 그 2010년? 2009년이면 여러분들 어디 있었어요? 저희 11년 아 너네 없었어? 11년생 11년생이야? 아 도전 골든벨이 그 딱 한 13년, 14년 정도쯤까지 했었던 것 같아. 아무튼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면 내가 사인 30도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을 찾아내? 그것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그림을 쫙 그려서 바로 들어올린다. 알겠죠? 쥐꼬리만큼 그리지 마. 나 시력 검사하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길이 B를 써야 되겠죠. 뭐 몇 대 몇 대 몇 이런 거.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 3초 안에 들지 못하면 실격. 탄젠트 60도는 1, 2, 들어 하면 바로 들어. 3. 야, 너 뭐야? 왜 혼자 못했어? 너 왜 기름이 안 썼어? 얼씨구. 자, 너네 둘 실격. 자, 하지만 한 번에 떨어지면 좀 억울하죠. 자, 도전 골든벨에는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명만 합니다. 자, 2명 중에서 내가 한 명만 살려낼 거야. 나머지 한 명은 오늘 고생할 거고 해. 자, 사인 30도는 1, 2, 3. 답 들어주세요. 따단. 얼씨구. 잘못 썼어요. 얼씨구. 뭐 너는 뭐 그냥 그림 그리는 화가야? 그림만 그려? 야 수학 시간이 아니라 미술 시간이야. 그림만 그려서 올려. 야 외워. 1대 루트 3대 2. 다시 호명이요. 자 몇 대 몇 대면? 루트 3대 오케이 좋아. 1대 루트 3대 2. 계속. 1대 루트 3대 자 다시 계속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할렐루야.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1대 루트 2라고. 우리 지금 이등대 삼각형도 연습을 해야 될 거야. 내가 45도 물어볼 거야. 내가. 자 1대 루트 2.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2. 다시 오라고? 또 다른 거? 무슨 소리야? 자 1대 루트 3대 2. 무슨 소리야? 왜 언제 3이라고 했어? 자 다시. 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잘할 수 있어. 따라서 시모.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2.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뭐라고? 1대 루트 3대 2 자 다시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1대 루트 0이 왜 나와? 너 일부러 하지? 너 지금 우감나 친구 못 껴주려고. 자 다시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이제 따라하기만 하면 돼. 1대 루트 3대 2. 자 그럼 말이 꼬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이 혀를 갖다가 뱀이지 뱀 마냥 이러면 돼. 해봐. 이거 진짜 이 효과가 좋아요. 자 다시 똑같이 소리도 내야 돼. 빨리 해봐. 빨리. 자 오케이 됐어. 자 다시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다시 뭐라고? 오 봐봐 잘하잖아. 이게 효과가 좋다니까. 내가 가끔씩 강의하면서 이러잖아. 이 괜히 하는 게 아니야.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우리 화가 지망생에서 수학자 지망생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패자부활전. 뭘 레벨업 그런 거요? 아 근데 지금 질문 있어요. 안돼. 내 질문부터 먼저. 자 무한 무슨 코사인 45도.
1 2 뭐야? 야 훈련이 됐어. 훈련이 됐어. 야 맞췄어. 이 대박이라니까 이게. 야나 1타 강사 1타 강사. 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오케이 자 다시 두 번째 문제. 코사인 30도. 1 2 3 따단 딴 따단. 오. 오. 어이. 너 이리 와. 너 지금 뭐까지 했어? 야 아주 그냥 뭐 그림이 다 그냥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야. 이 친구가 그림을 보세요. 전부 다 그냥 똑같이 생겼어.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4, 1대 루트 어? 하지 말란 짓을 또 골라서 1대 2대 루트 3이야 또. 어? 자 다시 뒷장. 자 너도 이제 특훈이야. 자 따라해.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자 두 개 얘기해봐.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응 오케이 다시 1대 1대 1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 오케이 좋아. 자 너만이야. 우와. 사인 60도는 1 2 3 따단 딴 따단. 맞았어. 자 한 번만 더. 근데 그 그림은 조금 과장했어. 60도 하는 순간 위로 길쭉한 그림이 떠올라. 알겠죠? 그래야 너가 숫자 쓸 때 안 헷갈려. 여러분들 이게 숫자 쓸 때 이게 내가 왜 과장해서 그리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30도 그러면 과장해서 그려. 그러면 설마 1대 루트 3이라고 쓰는 파형치한이 있겠니?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과장해서 그리면 돼. 사인 30도 1 2 여러분들 이게 30도입니다. 반대로. 야이씨. 야 우울할 때 보는 좋은 영상 그런 거. 자 다시 좀만 기다려. 오늘 개그 특집이야. 자 다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야, 너도 심호흡해. 코사인 60도는 1 2 3 틀렸어. 야이씨. 그림 그리는 거. 야 너 저 친구한테 배워. 그림 그리는 거. 쟤 끝내주기잖아. 쟤 화가였어. 막았던 건. 화가였던 수학자. 칭호 획득. 자 왜 레오나르도 다니지? 요즘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 뭐지 영화 하나 나온 거. 뭐 전지적 독자 시절. 그거 대충 내가 내용만 아는데 뭐 무슨 뭐 칭호 뭐 스킬 뭐 이런 거 있는 뭐 그거 좀 판타지 뭐 소설 기반으로 한 그런 거.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네. 자 진짜 이번엔 성공하자. 30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30도, 60도. 오케이. 자 마음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30도, 60도 분명히 잘 알고 있다 했죠? 이렇게. 사인 45도. 1 딱 몰래 보이네. 2 3 오케이 좋아. 자 나 이제 안심했어.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우리 본 게임 들어갑시다. 와. 오늘 개그 특집.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 사인 30도 하면은 마음속으로 5초 셀 거예요. 그럼 그림을 착착착 그려서 길이 착착착 쓴 다음에 바로 사인 30도에 해당하는 것을 옆에 분수로 탁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았어. 7초 줄게. 7초. 7초면 충분해. 2초 더 줬다. 7초면 해야지. 7초. 자, 연습 게임 딱 2번 하고 이제 3번째 본 게임 들어간다. 우간다 친구도 하십시오. 근데 뭐 이거 나 아프지? 코사인 60도는 7 들어. 잘못했다. 아니 잘못. 넌 그 쓰는. 아예 쓰는 것도 못했어. 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오케이. 자 다시. 아. 자 다시 한번 연습해요. 탄젠트 45도. 그림 꼭 그리십시오.
왜 답을 안 써? 1. 아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좋아. 자 한 번만 연습 게임 더 한다. 한 번만. 사인 30도. 7. 아니 잘못 썼는데 이거. 탈락. 뭐라고 답이 없네? 이렇게 안 해. 사인 30도. 아니 그 수가 많은 거야? 분모까지밖에 안 썼어. 넌 뭐냐? 이거 보여줘. 이거 보여줘. 아니 뭔 일이 한 거야 여기. 너 어디 있어? 사인. 너는 코사인 있었다. 야 근데 루트 3분의 2가 말이 돼? 너 지금 빗변에 루트 3 쓰는 것부터 잘못했어. 뭐야 이건 또 답이 뭔지도 모르겠어. 야 내가 사인 30도로 하지 않았어? 네. 사인 30도인데 왜 답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난 내가 언제 잘못낸 줄 알았잖아. 야 사인 30도 하면 일단 쫙쫙쫙 1대 루트 3대 2 해서 2분의 1 끝. 아 이거 자 이 속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번 내봐. 내가 여기 바로 시범을 보여줄게. 자 너가 한번 내봐. 자 시작. 코사인 60도. 뭐 나랑 똑같이 생겼어. 와. 이게 딱 그냥 기계적으로 빠밤빵. 어. 자 너가 내봐. 저요? 어이. 자 내 시범을 보여줄게. 아씨 몸에 후끈후끈 달아올라요. 자. 코사인 45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만 더 내봐. 재밌다 이거. 아니 왜 쌤이 즐기고 계시는 거야? 탄젠트 30도? 와. 쌤 스피드런 챌린지 중. 잘하지? 응.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30도 딱 보자마자 뾰족한 거 그려야겠다. 60도 보자마자 긴 거 그려야겠다. 45도 딱 듣자마자 통통한 거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따다닥 하고 들어야 돼. 그래야 이거를 외운 친구들이랑 필적할 정도의 속도로 해내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는 것이다. 알겠죠? 나 이거 2 쓴 거 아니야? 3 쓴 거다. 응. 3 쓴 거, 3. 아 무슨 소리야? 살짝 봤는데 이처럼 보여요. 오해하실까 봐 혹시. 살짝 봤는데 제대로 봤는데. 아 무슨 소리야? 여기는 3선인데 내가 일하고 있었으면 내가 지금 안 꺼가야지. 자,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 2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 개념. 쌤 오늘 뭐 개그 찝쇼 약간 그런 거. 오늘 요거 조회수 한 130회 나온다. 쌤 제가 편집해서 올려보세요. 쇼츠에 올려. 이거 무단 복제 허용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근데 난 저작권 같은 거 없어. 무단 복제 허용. 그냥 뭐 마음껏 퍼가. 마음껏 퍼가도 돼. 상관없어. 저 뭐 출처 안 밝혀도 돼. 그냥 갖고 가. 실체를 밝혀야 그냥 출처 안 밝혀도 돼, 괜찮아. 얼굴랑 바꿔. 실체를 밝혀야 쌤 진짜 올릴 텐데. 그냥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관심 없어요. 자,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은 잘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삼각비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의 삼각비입니다. 가장 좁은 범위의 삼각비를 한 거예요. 그럼 더 넓은 범위의 삼각비가 있다고? 우리가 그 정의를 확장시킬 거야. 이 삼각비의 정의를 확장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비라는 것이 사실 최종 버전을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진짜 아주 좁은 범위의 삼각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사실 삼각비는 이런 거야 이런 거 하면서 점점 확장시킬 건데 나중에 이걸 최대로 확장시키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대수에서 삼각 함수라는 것으로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삼각 함수는 뭐고 삼각비는 뭐냐?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다 생각하면 돼. 자, 왜 그러냐면 왜 이름이 삼각 함수냐면 여러분들 함수 배웠어요. 함수가 뭐였지? 함수. 어떤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불렀는데 조건이 필요했어. 하나가 딱 정해지면 하나가 딱 결정돼요. 그러면 함수라고 했어. 근데 삼각비가 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30도에 대한 사인값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 그렇죠? 뭐 45도에 대한 코사인값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 안 정해지지도 않고 여러 개로 정해지지도 않죠. 그래서 얘는 무슨 관계야?
함수 관계인 거야.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뭐 y는 sin x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삼각 함수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의 값이 뭐 하나가 딱 정해지면 y 값이 하나가 정해지니까 이걸 우리가 삼각 함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삼각 함수라는 걸 공부를 할 때 이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것에 조금 더 완벽한 정의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 3에서 학습할 정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교두. 알겠죠? 자,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내가 4분원을 하나 그렸어요. 근데 이 4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가 1,0, 여기는 당연히 0,1이겠죠. 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 했잖아. 요것도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가 되는 원이라고 해서 단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단위원의 일부.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원을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 설정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때 우리가 보통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세타라는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낯설어서 가끔씩 x라고 하기도 해요. 그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원점을 지나는 요것부터 x도만큼 아니면은 세타도만큼 뭐 모든 표현 다 가능해요. 보통 각을 표현할 땐 세타라고 쓰는데 세타라는 문자가 익숙하지 않아서 x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또 x좌표, y좌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럼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세타도라고 하겠습니다. 세타도, 예를 들어 10도, 뭐 20도, 뭐 15도, 17도, 뭐 30도 뭐 이런 식으로 몇 도만큼 돌아서 혹은 벌어져 있는 그런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이때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 이 점의 좌표를. 그때 그 점의 각각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납득이 안 가잖아. 도대체 왜 그거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자,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의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증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존의 삼각비랑 얘네의 이 정의의 삼각비랑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친구를 우리가 A, B라고 해볼게요. 이 A가 코사인 세타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B가 사인 세타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면 설명이 완료되는 건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이 A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지? 이거 얼마예요? 이 길이? 1이죠. 반지름이라 했잖아. 1.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거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 좌표가 지금 A, B인데? 이거 길이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요? 이건 B입니다. 일단 이 삼각형에서 1, A, B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삼각비의 정의에 입각해서라면 사인 세타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뭐야? 사인 세타도? 불러봐봐. 길이 다 나와 있잖아.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너 사인 코사인 다 잃어버렸어? 자, 다시 대답해. 이거 대답 안 하면 전원 다 오늘 5시 귀가. 대답하는 사람들만 3시 귀가. 자, 사인 세타도 몇? 몇 분의 몇? 1분의 B. 1분의 B. B평분의 높이니까 1분의 B지. 이거 왜 B분의 1이야 이게? 1분의 B. 1분의 B. 자, 그게 곧 뭐랑 똑같은 거야? B랑 똑같은 거잖아. 사인 세타도가 B라고. 자, 다시 뭐라고? 사인 세타도가 B라고. 자, 다시 뭐라고? B가 사인 세타도라고. B가 사인 세타도라고. 일단 이거 하나 설명됐어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뭔지 이 삼각형에서 이야기해봐. 코사인 세타도는
몇 분의 몇? 1분의 1분의 a는 A. a. 그래. 자, 코사인 세타도가 뭐라고? a. 코사인 세타도가 뭐라고? A. 자, 다시 코사인 세타도가 뭐라고? A. a가 뭐라고? 코사인. 코사인 세타도라고. 아. 그래서 내가 세타도만큼 회전했을 때 생기는 그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정의할 수 있겠구나. 그 기존 정의랑 지금 이 정의랑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집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정의에 입각해서는 특수한 각에 대해서 한 삼각비를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도, 20도, 아니면 뭐 70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삼각비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 좀 힘들어. 우리가 자대고 빗변을 직접 계산하고 밑변을 직접 이렇게 재고 높이를 직접 재야지만 그걸 구할 수 있을걸? 그리고 그걸 구할 때도 뭐 빗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뭐 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아주 근사적으로 잴 수 있을까요? 뭐 그것도 아니야. 오차값이 굉장히 좀 크겠죠. 그래서 무엇분의 무엇. 얘도 근사값, 얘도 근사값. 그럼 이 값도 더 근사값. 그러니까 뭔가 정확도가 좀 떨어져. 구하는 것도 좀 귀찮고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정의에 입각해서라면 예를 들어 내가 특수각이 아닌 사인 20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단위원의 20도만큼 회전시킨 선을 쫙 그린 다음 이 길이 하나만 재서 대답하면 돼. 그게 사인이었습니다. 뭐 코사인 70도가 궁금해? 그럼 70도만큼 회전시켜. 그 교점? 그것이 y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길이만 재면 돼. 그냥 그 하나의 근사값으로 그냥 처리해볼 수 있다. 우리가 뭘 계산하는 게 더 안 들어가도 돼. 더 편해. 더 근사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쓸 리가 없죠. 쓸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사실 요거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장점들이고 실제로 안 보이는 장점들이 있어요. 삼각형 내에서만 삼각비를 논의하게 되면 그 삼각형 안에 얘가 갇혀버리게 돼.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 뭘 배우냐면 각을 범위를 확장시킬 거예요. 180도가 끝이 아니라 180도보다 더 큰 각도. 360도. 미안합니다. 180도를 내가 왜 기준으로. 당연히 180도가 더 큰 각 여러분들 알죠? 당연히 더 큰 각? 360도보다도 더 큰 각? 이렇게 좀 각을 확장을 시킬 거야. 그거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뭐 360도가 끝은 아니니까 그냥 뭐 360도보다 더 큰 각도 뭐 만든다면 만들 수는 있겠지. 그쵸? 머릿속에 잘 상상은 안 가지만 말이야. 더 큰 각을 어떻게 표현해? 평면도 영상.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각을 확장시키고요. 실제로 0도보다 더 작은 각도 언급을 합니다. 음의 각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각들 모두에 대한 삼각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 확장된 각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삼각형 안에만 갇혀 있으면 고작해봤자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각에 대한 삼각비만 언급할 수 있잖아. 음의 각에 대한 거 언급할 수 있어요? 음의 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어? 360도보다 더 큰 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제한을 풀어주는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인 50도.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그림만 그리는데? 한 50도 정도쯤 쫙 그림 그리고 여기에 있는 y값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요 길이가 이제 사인 50도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 교두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각이 확장된 것에 대해서 사인값, 코사인 값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눈치껏 생각해 봅시다. 사인 120도 뭘 말하는 걸까요? 120도만큼 회전한 것에 교점의 y 좌표. 그게 사인 120도겠죠. 사인을 y라고 했다니까. 코사인은 x야. 코사인은 x, 사인은 y. 코사인은 x, 사인은 y. 그럼 15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150도 돌려.
한 요 정도쯤 가겠지. 그것의 무슨 좌표? 코사인이니까 무슨 좌표? x좌표.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코사인 15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하는 거니까 지금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됐죠? 네. 근데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0도랑 90도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 값 뭐 이런 것들은 물어보긴 합니다. 자, 0도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도대체 뭐지? 0도. 자, 요걸 기준으로 0도만큼 회전하면 돼요. 그럼 0도만큼 회전하면 어디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그냥 이렇게 그려지죠. 그냥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교점이 어디야? 이 원과의 교점? 여기 있잖아. 요게 원과의 교점이죠. 자, 코사인은 x좌표야 y좌표야? x좌표. 사인은 x좌표야 y좌표야? y좌표.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코사인 0도는? 자, 시력 검사야. 코사인 0도는 1, 사인 0도는 0. 오케이, 끝. 당연한 거죠. 그쵸? 왜?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값, 코사인 0은 1. 교점의 y좌표가 사인 값, 사인 0은 0. 이해됐죠? 자, 그럼 90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90도 돌면은 해서 이제 여기 y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교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저기 교점입니다. 자, 그럼 저 교점 x좌표가 뭐야? 0. y좌표는 1이죠. 자, 그럼 코사인 90은 얼마? 0. 사인 90은 얼마? 1. 오케이. 당연한 얘기. 정의를 그렇게 내렸으니까. 정의를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과학관 가셔야 돼요? 네. 오케이, 알겠어. 나머지는 영상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탄젠트는 우리 지금까지 탄젠트 얘기를 안 했잖아, 그렇지? 탄젠트 얘기를 안 했어. 탄젠트는 그럼 뭐냐? 자, 탄젠트는 네. 자, 탄젠트는 빗변분의 높이였잖아. 자, 이거 중요해. 빗변분의 높이였죠? 이거 여러분들 수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빗변분의 높이? 가로분의 세로? 이거 뭐야? 기울기. 수학에서 가로분의 세로, 밑변분의 높이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기울기였잖아요. 그래, 요거는 기울기야. 즉, 탄젠트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여러분들 내일 11시다. 네, 탄젠트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탄젠트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냐? 기울기. 그것도 메모해두세요. 네? 근데 그러면 그 90도나 0도면 탄젠트는 그냥 0이에요. 그 좋은 질문 좀 이따 해줄게요. 같이 해줄게요. 같이. 일단 정리하시고. 자, 탄젠트가 뭐라고? 기울기. 네, 이 직선의 기울기. 네, 지금 방금 좋은 질문 나왔죠? 자, 탄젠트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은 가로분의 세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어떨까? x는 지금 얼마나 증가했어요? 1만큼 증가했는데 y는 얼마나 증가했어? 0. 그럼 이게 기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0은 없는 게 아니야. 기울기가 0인 거죠. 기울기가 0으로 존재하는 거야. 기울기가 없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기울기가 없는 건 얘입니다. 빨간색 요거. 요게 기울기가 없는 거야. 이게 왜 기울기가 없을까? x 증가량 얼마예요? 0. y 증가량은? 그럼 0분의 1이라는 게 이 수학에서 존재해요? 네, 수학에선 분모가 0이 되는 거 존재 안 한다 했잖아.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기울기 없다 얘기하면 완전 틀려버리는 거야. 기울기 없는 건 얘예요. 얘가 기울기가 없는 거야. 너무 커서 그 너무 큰 숫자라서 그래서 없는 겁니다. 얘가 기울기가 0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1분의 0이라고 하고 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0분의 1이라서 또 네,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탄젠트를 그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정석적인 탄젠트 해석법, 그래서 정석적인 탄젠트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제대로 된 정의를 여기서도 알려주고 있는데 탄젠트는 여기서 좀 이상하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좀 불만이야. 그래서 내가 이 교육 과정을 살짝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먼저 알려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추가로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탄젠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염됐으니까. 수업이 점점 끝나가네요. 15분. 충분히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겠다. 자, 탄젠트. 한 요 정도쯤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수선을 위로 올릴 거예요. 다 끝났나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때 우리 아까 사인, 코사인만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가자. 자, 사인, 코사인은 뭐라고? 그 빨간 선이 원이랑 만나 생기는 교점에 x좌표가 뭐? x좌표가 뭐? 코사인, y좌표가 사인. 이렇게 좋아요. 자, 다시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생기는 여기에 교점에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따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단위 꼭 쓰셔야 돼요. 도.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초록색 선을 그린 이유는 뭐 있겠죠?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렸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과 이 초록색 선의 교점 또한 중요합니다. 이 교점에서 탄젠트가 탄생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예요? 코스? 어? 이 아니 요거 지금 요 원과 x축과의 교점이야. 원과 x축과의 교점이야 이거.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이거? 반지름이잖아. 그게 얼마야? 얼마? 1. 오케이. 1. 1이죠. 아니 코사인 값을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까지 요게 이게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응. 자, 근데 요걸 내가 h라고 해볼게요. 탄젠트 세타 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네, 맞아요. 이 h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즉, 이 점에 y좌표가 탄젠트 세타도인 거죠. 당연히 x좌표는 1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요 빨간색, 초록색 라인에 다 존재하게끔 통일성 있게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이 또한 나름 탄젠트의 기하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표현을 거의 그냥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탄젠트는 사실상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 그걸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 쫙 올렸을 때 생기는 그 점. 이게 1분의 h가 탄젠트 세타이니까 결국 y좌표가 탄젠트 세타구나. h라는 것 자체, 저 자체. 즉 y좌표가 탄젠트 세타구나. 그래서 1, 탄젠트 세타를 저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사인, 1, 탄젠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10분? 10분. 자, 보세요. 내가 한 문장으로 끝내줄게. 한 문장으로 한 개념을 끝내줄게.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침표만 안 찍으면 돼요. 우리가 1단원 3학년 1학기 1단원 제곱근을 공부를 하면서 제곱근 표 읽는 법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제곱근 표를 읽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해 두면 나중에 삼각비표, 그 다음에 뭐 정규분포표, 뭐 표준정규분포표, 뭐 상용로그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읽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 말이. 네. 근데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 오케이. 기억하실 텐데로 하는 거. 자, 그걸 다 기억하실 텐데. 이게 농담이야. 한 문장을 끝내는 거 농담이고. 오케이. 아무튼 그거 다 기억하시죠? 그쵸? 네, 다 기억하실 텐데 그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 그냥 위에 개념을 읽지 말고, 자, 오른쪽 삼각비 표를 이용하여 다음 삼각비의 값을 구하여라. 자, 사인 31도. 자, 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0.5. 자, 저 밑에 6번 문제. 탄젠트 34도. 자, 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0.6에서. 뭐라고? 너 남아. 나 탄젠트. 미안해. 내가 문제 잘못 읽었어. 오케이. 네, 0.6745.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딱 보이죠? 이건 뭐 배워야 압니까? 우리 이미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 끝.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 끝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거 삼각비 여기까지 공부한 거 잘 마무리를 지으셔야 내일 우리 삼각비 저 활용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각비 문제 푸는 거 그거를 숙제로 드릴 테니까 오늘 백지 테스트까지만 하고 내일까지 문제 푸는 걸 숙제로 좀 해가지고 와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비 활용 부분을 싹 공부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강 우리 계획한 대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